안녕하십니까. 중등과학의 정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바람 장풍입니다. 우리 품아이들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중학생이 된 건 분명히 행복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이 다르고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걱정되기도 하지요. 아직 중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풍만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 장풍이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학교 과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장풍이가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중등 과학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어 봅시다.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준비를 잘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증가.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 후 10분 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이 중학교에서는요, 수업 시간이 5분 더 늘어납니다. 45분 수업에 10분 쉬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겨우 5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업이 지루할 때는 막 1분도 막 1시간처럼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 늘어난 중학교 수업은 실제 체감 시간으로는 좀 더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이 많아야 6교시, 대략 한 오후 2시 반쯤? 이면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같은 걸 포함해서 약 7과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많은 날에는 막 7교시 정도까지 막 진행이 되니까 오후 약 4시 정도는 끝이 나야, 그 정도는 되어야지 수업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수업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공부해야 될 과목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에 수업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졸지 않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면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 시험을 본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를 1년에 무려 4번씩 보게 되지요. 여기에다가 수행평가 점수까지 더해지고 성적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등수가 막 나누어지게 되지요. 또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다 다릅니다. 각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과 시험 출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내신이 그래.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또 집중하고 장풍이랑 즐겁게 룰루랄라 예습 복습하면 수업 시간이 더더더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험을 치를 때는 긴장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시험 결과가 성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필평가만 준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고 수행평가 역시 철저히 준비해야지만이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풍이가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성적은 학교에서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넘어 그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에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과학 과목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 과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등 과학을 소홀히 하면 고등학교 과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 조금은 먼 얘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또한 수능 과목으로 직결이 되죠. 즉 중학교 과학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학 내신과 수능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중등 과학 공부를 철저히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해야 될까요? 중등과학 학습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풍만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이를 실천하는 학습 방법을 말하지요. 자, 공부를 할 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학습 방향을 좀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건지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거 중요한 거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해 1학년 1학기 과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학은요,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2단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3단원은 열. 그리고 마지막 단원, 4단원은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이 단원들은 전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는 용어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단원과 4단원은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배우는 과학이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비 중1 풍만이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이 많이 달라져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장풍이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온 세포, 그 세포라는 말 기억이 나죠? 그때는 세포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만 배웁니다. 뭐 핵, 세포벽, 세포막처럼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중학교 과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좀 더 깊이 있게 광학 현미경으로도 자세한 관찰이 어려운 세포의 구조,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 엽록체 등 초등 과학을 바탕으로 더 깊고 생소한 용어와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 대한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세포 구조를 토대로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 익힌 과학 개념이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즉, 초등학교 과학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중학교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고등학교 과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장풍이가 이렇게 지금 막 목젖에 땀이 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중등과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과학 공부에 재미와 흥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재미와 흥미라는 게 말은 쉽죠. 어떻게 실제로 흥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또 난생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막 후루룩 쏟아지니까 누구라도 공부가 막히고 흥미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있는 거죠. 과학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쉽게 설명을 해볼 것입니다. 어떻게? 자, 우리는 무엇보다 용어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과학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각각의 개념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외울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데 그 말을 외우는데 그치지 말고 그 뜻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흥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예를 들면 for example,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걸 외울 때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한다 라는 점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때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공장과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운 개념을 일상생활이나 다른 지식과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와 에너지를 떠올려 하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는지 상상도 한번 해보고 운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학습하면 과학이 단순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도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며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도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친해졌다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중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객관식 문제의 경우는요, 문제를 스스로 풀고 채점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라는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즉 백신 교재를 풀었다면 어려운 문제는 장풍이의 내신 강의에 나오는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돼도 괜찮아요. 왜? 동영상 강의니까, 인터넷 강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직접 써봐야 돼요.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을 술술 말할 정도로 암기와 이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해도 글을 쓰는 것이 얘들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꼬마이들 어려워도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써보고, 너무 어려우면 해설 강의도 보고, 책 뒤에 있는 해설지도 보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보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해설 없이 완전히 새롭게 한 번 더 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서술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지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중등과학에서의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고 하죠. 성공적인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통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더 나아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공부하는 습관과 기본기를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기가 어렵다면 장풍이랑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을 잘 서포터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학생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장풍이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마리 forever!